안녕하세요. 팩트만 전달드리는 데이업의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 페노션 함께 살펴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2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향후의 전망도 굉장히 밝은데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소폭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전의 키포인트가 과연 어떤 게 있을지 제가 직접 담당자와 통화를 완료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지금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노션에 계셔서 패선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여기에 대한 내용 물어봤습니다. 바로 페노션의 패선 전망이 어떨지 여쭤봤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패선을 할 만한 선박들이 거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아무래도 평균 연령이 낮기 때문에 패선을 해야 할 선박들은 이미 패선을 했거나 그 전에 이미 매각 조치를 진행한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IR 자료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사선의 평균 연령이 9.6년, 벌크선이 9.2년으로 평균 연령이 다른 해운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패선에 있어서 저희가 향후에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볼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직접 물어봤습니다. 바로 글로벌 패션에 대한 시황이 어떤지, 그리고 향후 전망과 펜오션의 영향이 어떨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과거부터 좀 살펴보면은 2015년, 2016년에 이 BDI가 200에서 300순의 저점일 때 운항 시에는 이 손해가 발생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원가 이하의 시장이 계속 구성하다 보니까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배들의 스크랩을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공급 과다가 축소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15년 이상의 선령들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드라이 벌크 전체 13,600척에서 이제 한 35% 이상이 대략적으로 15년 이상 노후화된 선박들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노선들은요, 한 5년에서 6년만 좀 더 지나게 되면은 정말 더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폐선을 하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폐선이 과연 펜오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바로 이러한 폐선은요, 바로 환경 규제와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환경 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또 들은 답변은 결국 환경 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환경이 또 규제가 강화가 되고 강제성이 더 부여가 된다고 한다면 화주들이 환경에서 직접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한다던가 아니면 주주분들 또는 고객사들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노후화된 이런 선박들을 폐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노후화된 경유 차량처럼 막 공해 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배들은 배척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늘어나는 공급 과다가 축소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13,600척 있는 배들 중에 한 10,000척, 9,800 정도가 되면은 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이겠죠. 저희가 택시를 불렀을 때 택시가 없으면 카카오 택시, 블루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가격도 상승을 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면들이 이제 해운사들에게도 똑같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축소가 되는데 건설 경기라던가 곡물이라던가 이런 철강석이나 곡물의 수출입 수요는 언제든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현재 워낙 많은 배들이 축소가 되고 그로 인한 해상 운임의 상승적인 부분들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컨테이너선과 달리어 벌크라던가 탱커선 같은 경우에는 신조 발주 자체가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드라이 벌크 선이 전체 선봉의 9.4%에 부족하며 탱커선 같은 경우에도 전체 선폭 대비를 봤을 때 9.6% 수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발주 장고 중에서도 친환경 선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벌크선이 22.5%, 탱커선이 39.3%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신조선 발주 자체가 역사적인 저점이고 배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엔진 오일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눈치를 보고 있던 선박들이 이 친환경 성이 높은 선박들을 발주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향후 기대 가능한 포인트가 이러한 면에서 최근에도 또 에너지선을 늘리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펜오션에 대해서 이 수혜적인 부분들을 기다려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특히 최근에 황해물질이 필요할 수 있는 스크러버 이런 부분들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친환경 연료를 써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족의적 연료 중에 하나가 바로 LNG입니다. 이게 바로 펜오션이 LNG 9척을 발주한 이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제가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는 너무나 배들이 많기 때문에 공급이 과다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친환경으로 좀 더 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배들이요. 바로 폐선이 점차 가속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공급 과다가 완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친환경 쪽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펜오션에게 있어서 저희가 향후에도 긍정적인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뭐 운임의 상승이라던가 아니면 LNG를 먼저 도입을 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다른 해운사들보다 우위적인 부분들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러한 LNG 계속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선박 굉장히 이 머스크 등 많은 회사에서 많이 발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다른 연료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친환경 연료가 확장이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의 표를 보시면은 나중에는 암모니아가 굉장히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선박들이 대해서 원래 기존에 쓰던 벙커 오일이 교체가 되면서 이로 인한 펜오션의 운임 상승에 따른 수혜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앞으로 남은 하반기 일정 중에서요. 바로 IMO에서 탄소 넷제로 회의를 하는데 1년에 2차례를 진행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반기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강제성이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좀 더 긍정적인, 좀 더 강한 규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에 따른 수혜적인 부분들, 선봉량이 감소를 하고 이에 따라서 BDI 운임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펜오션의 수혜를 보는 부분들도 저희가 소폭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차트적인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금일 같은 경우 펜오션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서는 개별 이슈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미국에서 바로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 일본 중앙은행 은행장이 이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이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3% 넘게 급락을 했고 이에 따른 여파로 펜오션도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수가 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지수의 반등과 더불어서 또 환경 규제가 더 강화된다라고 한다면 이에 따른 수혜적인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들이 부각되면서 상승할 시에는 앞서 지지와점을 받았던 부근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부근대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에 지지를 받았던 이 전저점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펜오션에 있어서 향후 반등의 트리거가 좀 어떤 것인지 특히 환경 규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분들을 직접 봐야 되는지 중점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